주말 기온이 올라가며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산불 위험이 예년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폭풍우가 뉴저지주를 강타하면서 주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4만 가구 이상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지역사회 치안 강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인검사협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기장 안팎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진화율이 미미해 산불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은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로 15,000에이커 가까이가 전소됐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고먼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 진화율은 2%에 그쳤습니다. 연방 산림서비스국과 엔젤레스 국유림, LA와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 등은 포스트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져 약 1,2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상업용 건물 한 채가 소실됐으며 다른 10채가 위협을 받았고 주택 50여 채도 산불 위협을 받았습니다. 남부해안 대기질관리국은 산타클라리타 지역에 산불 연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할 것과 실내에서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지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샌 버나디노 카운티 헤스페리아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15일 토요일 발생한 산불은 1,0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LA 도심과 가까운 산불도 발생했는데 어제 오후 2시 17분쯤 발생한 헐리우드 힐스 산불은 헐리우드 볼과 포드극장 근처에서 번졌습니다. LA 소방국은 LA 카운티 소방관들의 협조로 헬기 등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서 산불 발생 2시간 만에 산불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소방관 1명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불 위협을 받은 건물은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하일랜드 애비뉴 출구는 한때 폐쇄됐었습니다. 헐리우드 힐스 산불로 전소된 면적은 3에이커로 파악됐으며 당국은 산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밖에 랭캐스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물과 차량들이 소실됐고 어제 엔텔로밸리에서 발생한 맥스 산불은 약 5,00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여러 건물과 차량들을 파손시켰습니다. 올해는 특히 산불 위험이 예년에 비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때맞춰 남가주 각 지역 소방국 관계자들도 한자리에 모여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년간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남가주 지역. 겨울철 우기에 진흙 사태 피해가 늘어나긴 했지만 극심했던 가뭄은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비가 올여름 산불 위험을 더욱 키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곳곳에 산간 지역에 자라난 야생화와 초목들이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The rain produced large fields of green vegetation throughout the area, and this year we saw areas that received nearly 200% more rain than usual. Unfortunately, this vegetation will soon dry out and become fuel for wildland fires, especially in the Santa Monica Mountains, the Santa Clarita Valley, and the Antelope Valley. 이제 흐릿한 6월 준 글룸이 물러가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 남가주 각 지역 산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산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마다 충분한 재원과 인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왔던 공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불에 타기 쉬운 건초나 나뭇잎, 마른 잔디나 나무들을 제거해 방어 공간을 만들고 소방당국의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움직일 것,
가족들끼리 대피에 필요한 동선을 협의하고 도구와 물품은 미리 준비해 둘 것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that it's going to take much more than a prepared fire service. It's going to take a prepared community as well. So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7월부터 고온 건조한 산타애나 바람이 부는 10월까지를 산불이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두고 이에 앞서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1년 내내 산불 발생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편 지난주 폭풍우가 뉴저지를 강타하면서 4만 가구 이상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토네이도가 뉴저지주 멀서 카운티에 상륙했다고 국립기상청이 보고했습니다. 토네이도는 심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뉴저지를 강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쯤 로렌스 타운십에서 형성된 토네이도가 멀서 카운티에 상륙해 존슨 로드와 브론스윅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 많은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시속 80마일의 바람을 몰고 0.13마일을 돌았습니다. 폭풍은 주 전역으로 이동하면서 4만 개 이상의 주택과 기업이 전력을 잃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 토네이도는 일반적으로 슈퍼셀이나 회전하는 상승 기류 없이 발생하고 작은 토네이도에 속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토네이도의 강도는 EF2 이하인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전국에는 폭염부터 폭우, 눈까지 다채로운 기상 변덕이 펼쳐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반대로 로키 산맥에는 눈이 내리는 등 북서부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에는 6월 초반 기록상 가장 더웠으며 정반대로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몬태나주 미줄리 인근 산지에는 15cm,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51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범죄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치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치안 문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칠레 갱단원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미국과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에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쪽에 그 칠리언 갱들이 홈 버글러리를 많이 지금 컴뱃하고 있거든요. 경찰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치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Because oftentimes we don't do a lot of things other than go to court with them, right? Prosecutors. So it's nice to see that there's a collaboration and teamwork with, judges, prosecutors, as well as law enforcement working together to help our victims of crime and make safer communities. So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함을 이날 세미나에서 강조했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체포를 했어요. 근데 다음 날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한인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많은 또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한인 커뮤니티를 보유한 뉴욕주 지방검사들은 한인 검사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type of diversity that we bring, dedicated professionals who care about public safety, care about community, and care about professional excellence is what this organization is about. We have a very significant murder case, a serial murder case, and we've brought in talented prosecutors, including someone who happens to be Korean American. So we love all of our diverse communities, especiall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한인검사협회는 이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 법대와 협약을 맺고 후배 검사 양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In order for Koreans to have a voice and make a difference, we need to lift one another up and join forces together so that justice can be achieved for our community. 이제 이민 역사가 또 이제 오래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인 검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 커뮤니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한인검사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증오범죄와 약탈 등 한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치안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공원에서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총에 맞은 2명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성인 4명과 어린이 2명이 지역 병원 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사장 안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격해져 총격으로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On Saturday evening, Round Rock was hosting its Juneteenth celebration at Old Settlers Park, located at 1371 Harold's Parkway. At approximately 10:50 p.m., an altercation broke out between two groups. During that altercation, someone produced a gun and began to fire. Multiple victims were hit.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고 숨진 2명도 다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숨진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자세한 소식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러 양국이 어젯밤 8시쯤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의 이번 방북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2000년 첫 방북 때 성사되지 못한 군사동맹 관계 복원 여부입니다. 북러는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1996년 폐기됐습니다. 2000년 북러 정상회담 땐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러는 푸틴의 2번째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하는 대신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 및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양측이 상시적 안보 협의와 군 고위급 교류 활성화, 더 나아가선 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협력 고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평시에 상시 어떤 안보 협의 그룹을 둬서 북러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을 지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감으로써 일부분 1961년도 조소 동맹조약의 일부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요. 오늘 푸틴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고 북러 밀착에 맞선 한중 외교전으로 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군의 휴전선 일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쪽 교동도부터 동쪽 강원도 고성 명오리까지 1292개의 말뚝이 평균 200m 간격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중 600여 개는 유엔사, 590여 개는 북측이 관리 중인데 표지물 차원인 이 말뚝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이 군사분계선인 셈입니다. 우리 군은 GPS를 이용한 감시 장비를 통해 유엔사가 정한 정확한 군사분계선 좌표와 북한군의 침범 여부 등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가 없는 북한은 최근 군인들을 투입해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지점을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북한군 몇 명은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넘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단순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탐색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군 병사들의 잦은 비무장지대 출몰이 목격되는 가운데 우리 군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이후 전방 지역에서의 대응 매뉴얼인 작전 수행 절차를 이전과 같이 환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2차례 경고 방송과 2차례 경고 사격 이후 포획이나 조준 사격 등의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 5단계 절차였지만 최근 2차 경고 방송 뒤에 3차 경고 방송과 동시에 경고 사격을 한 뒤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 4단계로 줄면서 대응 단계가 빨라진 겁니다. 한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세우고 있는 벽 구조물에 대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대전차 장애물과 비슷한 방벽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전차 방벽이 건설된 것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있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건설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벽의 길이가 아직은 짧아서 장벽으로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유로 2024가 개막해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경기장 안팎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서로를 향해 닥치는 대로 의자를 던지고 심지어 식탁까지 집어던집니다. 유리까지 깨지며 식당은 난장판이 됐지만 충돌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싸움은 더 거칠어집니다. 현지 시각 16일 독일에서 열린 유로 2024 잉글랜드와 세르비아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훌리건으로 악명 높은 양측의 극성 팬들이 충돌했습니다. Where that umbrella is down there, that black umbrella down there. There's tables going. 경찰은 세르비아 팬 7명과 잉글랜드 팬 1명 등 모두 8명을 체포했습니다. 난투극엔 세르비아 대통령의 아들 다닐로 부치치도 가담했다고 독일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왼손엔 화염병을, 오른손엔 곡괭이를 쥐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이 총기와 후추 스프레이까지 동원했지만 이 남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급기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남성. 결국 경찰이 쏜 실탄에 다리를 맞고 제압됐습니다. 같은 날 폴란드와 경기가 예정된 네덜란드의 팬들이 함부르크 거리를 행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이번 대회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ir gehen davon aus, dass das hier ein solitärer Fall ist, also abgekoppelt vom Fußball. 다음 달 14일까지 독일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유로 2024.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도 테러를 예고한 만큼 주최국 독일은 치안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지난해 항만청 경관 중 200여 명이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항만청 소속 경찰관 가운데 200명 이상이 작년 한 해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챙겨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mpire Center for Public Policy 소속 켄 저라딘 연구원장은 이 같은 수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과 연봉을 챙겨간다면 그로 인한 예산 부족은 결국 교량 및 터널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항만청 소속 경관들의 작년 한 해 연봉 순위 리스트가 공개된 가운데 러셀 포란코 경관이 가장 높은 41만 376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연봉 가운데 23만 8,632달러가 초과 근무 수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카로제로 보네로라는 경관은 작년 한 해 37만 8,833달러를 수령했고 그 역시 전체 수령액의 절반 이상인 22만 9,246달러를 초과 근무 수당에서 챙겼습니다. 무려 7명의 경관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20만 달러 넘게 챙겨갔으며 전체 수령액이 30만 달러를 넘는 경관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저라딘 연구원장은 일반적인 사업체에서는 한 사람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받으면 경영진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만청 경관 중 무려 200명 이상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10만 달러 넘게 수령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경영진이 제대로 관리 감독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재정관리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항만청 경관 초과 근무로 인한 지출은 총 9,600만 달러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경관 출신들이 경력을 이용해 연봉이 높은 항만청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이 5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단은 한인들을 위한 봉사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LA 한인타운 허밍턴 센터에서 열린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 신임 회장단 이취임식은 출범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거행됐습니다. 지난 1975년 23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이 클럽은 오늘날 1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봉사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클럽 신임 회장단은 각막 이식 사업, 불우의 옷 돕기, 장학 사업 등 봉사에 주력하면서 한인과 비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퇴치 사업과 청소년 육성 사업, 그리고 장학 사업, 그리고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와 같은 봉사를 힘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한국의 라이언스 클럽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대규모 공공요금 부채 탕감을 단행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4일 수도와 하수도 체납금 납부 프로그램 기금에서 8억 8천만 달러를 사용해 약 400만 명으로 130만 가구와 기업체에 밀린 수도세와 하수도 요금을 대납했습니다. 해당 조치로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수도세와 하수도 요금이 밀려있던 주민들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해당 기금의 30%를 지원받아 LA 수도 전력국과 LA시 위생국에 요금이 체납된 20만 4천 명이 구제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